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네 만남 파워 인터뷰 임현정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절대 수행할 수 없는 활동이 바로 자원봉사 활동인데요.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여전히 의식주 생활마저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 우리네 만남 파워 인터뷰에서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봉사활동이 아니라 그 진정한 마음을 한데 모아서 그 뜻을 펼치는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를 소개할까 합니다. 요즘같이 날씨가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더욱더 그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에 바쁘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따뜻한 현장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원봉사의 출발은 뭐니 해도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돕고 싶은 스스로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데, 요즘같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현대사회에서 정이 넘치는 따뜻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란 이런 것이구나를 느끼게 하는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 김현주 센터장을 오늘 우리네 만남 파워 인터뷰에서 만나보자. 네, 봉사라는 단어만으로도 좀 주위를 훈훈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는 언제 이렇게 출범을 했고 전반적인 소개 말씀을 좀 전해주시죠. 네,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는 국가에서 그 자원봉사 발전 기본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247개 모든 자원봉사센터들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저희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는 1998년에 벌써 만들어져 있었지만 네. 지원하에서 2007년도에 다시 이제 위탁 형태로 해서 처음 운영이 되다가 또 법인의 형태가 바뀌었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하는 일은 광역센터의 기능입니다. 네. 시군에 물론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시군센터의 지원 기능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단체들도 지원해야 되고, 풀뿌리 단체들. 그 외에 이제 자원봉사를 하려면 어디로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네. 그런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홍보하는 일,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단체들을 네트워크해서 어떻게 하면 자원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지, 그런 모든 연계고리가 되어야 되거든. 저희가 허브 역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육성하고 교육하는 일도 저희들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정책 개발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자원봉사 다양한 영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트렌드에 맞게끔 개발하는 일도 저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사실 자원봉사라고 하면은 이렇게 좀 스스로 찾아서 하는 그 마음이 좀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잘 몰랐던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자원봉사라는 그 의미를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 자원봉사는 그 한자어를 그대로 풀어보자면 스스로 원해서 봉사, 누군가를 받들고 섬기는 그런 일이 바로 자원봉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의 특징을 저희가 보통 4가지로 축약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먼저 자발성입니다. 누가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해야 되는 것이고, 네. 또 두 번째 일은 무대가성, 뭔가를 하고 내가 뭔가를 바라는 그런 것은 진정한 의미의 자원봉사라고 하기가 어렵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단순히 내 가족이나 친구 이런 돕는 일만을 저희들은 자원봉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지역사회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참여하고 변화시키는
이런 일들, 넓은 일들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주로 공익적인 일을 저희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익성을 말을 할 수가 있겠고, 네 번째는 그냥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을 자원봉사라고 할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지속성을 좀 담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좀 우리 주위에 크고 작은 이 따뜻한 손길을 전한다는 게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센터가 운영이 되면서 네. 경남 네. 이 전체를 좀 네트워크 형성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현재 운영 체제는 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아름다운 일에 좀 함께 하시는 분들 구성원들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는 그 광역센터이기 때문에 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군센터들을 지원하는 일이 네.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시군에 그 20개 정도의 센터가 있습니다. 구성원은 이제 거의 자원봉사자들로 시군은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들은 직원들 그 외에 이제 꼭 필요한 봉사단을 한두 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러버 경남 대학생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시군에 있는. 그래서 봉사단 한 200여 명 하고 그 다음에 강사뱅커라 해서 꼭 시군에 필요한 자원봉사 그 교육을 위해서 기본 소양 교육을 위해서 파견하는 그런 강사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한 20여 명 해서 저희들은 회원이 한 220여 명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이사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지역 내 뭐 축제라든지 작은 행사에도 보면은 큰 힘이 되는 분들이 바로 자원봉사자 분들이잖아요. 네네. 현재 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에 좀 함께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일반 사람들 생각에 자원봉사는 여러 가지 여러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대단히 넓겠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사회복지 영역을 먼저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네. 겨울철이면 이제 연탄이라든지 김장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이웃에 돌리는 일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의 크고 작은 축제. 네. 예, 요즘은 국제 행사도 되게 많고 이렇게 전문 통역들을 구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전문 통역도 대학생들 중에서나 또 어르신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크고 작은 지역 행사에 꼭 필수적이고 그 다음에 체육 행사라든지 이렇게 대규모의 어떤 사람들이 움직이는 곳에는 유급의 누군가가 다 충당할 수가 없는 네, 부분이죠. 그래서 그쵸. 반드시 자원봉사자가 필요하고 그 외에도 상담이라든지 인권 옹호하는 환경 보호해야 되는 모든 사실은 분야에 자원봉사는 얼마든지 영역이 다양할 수 있겠고 특히 요즘은 이제 지역 개발이라 해서 마을 만들기 되게 관심이 많고 또 특히 서울시는 이제 서울시장님이 이제 마을 만들기 갖고 굉장히 사업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파트 단위로 모든 그런 자원봉사자들 두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저희 경남에도 이제 그런 걸 벤치마킹해서 크고 작은 마을들에 특히 아름다운 벽화를 만든다든지 또 소외된 이웃들이 있는 그런 사할린 동포만이 살고 있는 곳도 있고 네. 또는 이탈 북에서 오신 그런 이탈 주민들을 위한 그런 관심들이라든지 그런 모든 영역에 사실은 자원봉사자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영역은 너무너무 넓습니다만 어떤 부분은 지금 인식이 그냥 단순히 복지 어려운 이웃만 사실은 생각하는 부분이 좀 치우쳐져 있어서 저는 이제 시민사회 영역까지 많은 부분들이 관심이 조금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좀 다양한 분야에서 좀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네. 사실 좀 전문적인 부분도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어쩌면 좀 교육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시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 자원봉사 생각하면 네. 내가 자원봉사하고 싶다. 그냥 좋은 마음만 있으면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표현할 땐 준전문가 수준을 요구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자원봉사를 임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교육을 시킵니다. 그 외에 이제 대상층에 따라 어르신을 대하는 곳이라든지 또 어린이 또 그런 지역센터라든지 이런 좀 불우한 이웃의 그런 아동들은 뭔가 생각이 조금 이렇게 어두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동들의 특징이라든지
어르신들이나 장애인에 대한 특징을 모르고 그냥 좋은 마음만 가지고는 네.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반드시 기본 교육을 받는 것도 자원봉사의 아주 중요한 영역으로 포함을 시킵니다. 네. 네. 전문적인 교육을 좀 통해서 조금은 좀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겠네요. 네, 그건 또 그렇고 이제 네. 특별히 이제 전문적인 자원봉사자들이 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만이 가진 기술을 가지신 분, 그런 분들은 재능 나눔이나 아니면 프로보노라 해서 뭐 의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회계 관련 이런 분들은 또 자기들이 가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로 하는 뭐 사회적 기업 그런 데는 회계 굉장히 큰 돈을 줘야만 네. 또 그런 분들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자원봉사 전문 자원봉사자가 그런 곳에 바로 가게 되면 그런 어렵게 성장해야 되는 그런 사회적 기업 같은 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열린 의사회라든지 이런 데는 반드시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네. 그 외에도 뭐 많은 전문적인 분들이 자원봉사에 많이 참여하면 훨씬 좋겠죠. 근데 이렇게 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동안 몰라서 못했던 분들도 생각만큼 좀 많거든요. 네. 사실 좀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혹은 자원봉사에 좀 손을 내밀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은 어떻게 좀 참여를 하면 될까요? 제일 저희들이 원하는 방법은 시군에 가까이 일단은 한 개씩의 자원봉사 센터가 있기 때문에 네. 그곳에 찾아가셔서 상담하고 하면 제일 좋겠고, 그게 어려우시다면 요즘은 뭐 전화,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전화를 하시려면 국번 없이 1365번을 누르시면 자기가 있는 곳에 그 센터가 바로 연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1365의 의미는 1년 365일 자원봉사를 하자는 그런 의미의 번호거든요. 그게 이제 제일 간단한 방법이고, 그 외 인터넷으로 접속을 하시려면 1365.go.kr 이렇게 하시면 전국의 모든 센터들이 다 그 일감을, 어떤 일감을 네. 찾고 있다는 게 한눈에 다 볼 수가 있고, 또 나는 이런 것들을 봉사하고 싶다 하는 것을 입력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에게 맞는 봉사거리를 쉽게 찾을 수가 있겠지요. 네. 동참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네요. 네네. 아주 쉽습니다. 네. 근데 사실 봉사라는 그런 의미를 이제 하나로 좀 묶어서 매년 개최되고 있는 게 또 자원봉사자 대회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뭐 지난달에도 좀 성공리에 끝이 났죠. 아, 네, 보셨네요. 네네. 그게 이제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됐냐면, 유엔에서 그 자원봉사자의 날을 12월 5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대가가 없이 자기가 순수하게 봉사를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그날만큼은 자원봉사자를 최고로 인정을 하고 그분들이 쏟았던 땀과 노력에 격려하고, 네. 또 아주 우수한 분들은 발굴을 해서 좀 사회에 널리 알리고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거를 공유를 좀 하고, 그분들 노고를 치하하고 함께 축하하는 그런 우리들만의 잔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시군마다 전부 축제로서 대회를 하고 있고, 특히 그 12월 5일을 포함하는 그 한 주간을 자원봉사 주간이라 해서 저희가 일주일은 자원봉사를 좀 더 다지고 찾아내는 그런 시간들,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대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자원봉사에 대한 의미를 좀 다시 한번 되새기고 사실 좀 귀감이 되는 분들에게 좀 상도 좀 주고 그런 자리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자원봉사를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네. 뭐니 뭐니 해도 좀 보람되고 마음 좀 따뜻해지는 순간이 더욱더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기억에 남았던 일이라든지 에피소드 혹은 보람된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일까요? 그래, 이제 제가 현장에서 사실 좀 동떨어진 느낌이 있어서 광역센터는 그게 좀 어렵고, 다만 제가 작년에는 김장 나누고 또는 연탄 나누기 이렇게 집집마다 돌았는데, 아직도 홀로 이렇게 연탄이 그렇게 뭐 피우면서 그렇게 지내는 겨울을 어렵게 나는 분들이 되게 많았고요. 네. 그런 것들이 제가 좀 가슴이 아팠고, 그 외에 이제 마을 담장 갤러리 벽화 사업을 저희가 포스코랑 같이 이제 지난주에 벽화를 그리러 나갔습니다.
세 개의 학교를 지금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한여고를 찾아갔는데 그 벽면이 되게 동네에서 좀 우범지대처럼 어두웠어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작업을 함께 했는데 그 회사에서 나오신 분이 아주 지금 지난주에 되게 추웠는데 아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 자녀분인데 다 어린 애들이 몇이 왔었는데 그게 전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재산이 저는 다른 게 아니라 봉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산, 이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그것을 바로 보여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인상이 깊었고 또 제가 서울에서 만난 어떤 여성분인데 그분이 어릴 때부터 애들을 자기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애들 데리고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주 저는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것만큼 또 산 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부모님이 직접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직접 그렇게 느끼도록 만드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제 또 새해가 밝았잖아요. 네. 지난 한 해 좀 돌아봤을 때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서 올해 새해에는 이런 부분은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 딴 거보다 좀 많이 아쉬웠던 게, 이제 경상남도의 자원봉사 문화 하면 딱 떠오르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화를 확산하는 뭔가 대대적인 운동이 하나 좀 펼쳐졌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것을 올해 이제 재능 나눔이라는 화두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특별한 뭔가 재능이 있는 사람만 참여하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지도청이 참여하는 그런 것들을 자원봉사를 또 올리는 게 아니라 네. 정말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잘 웃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저는 좋은 재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나의 특별한 날에 우리가 특별한 날에 이제 돈으로 기부하는 뭐 연예인이나 그런 분들 많이 지금 소개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런 것만이 아니라 정말 나의 생일이라든지 내 아이가 태어난 날이라든지 뭐 우리가 만난 지 100일 아니면 회사 창립일 이럴 때 가까스의 그런 곳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날에 같이 봉사하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송년회도 그냥 뭐 당연히 그냥 뭐 술 먹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것도 뭐 의미 있다 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함께 우리가 송년회를 좀 더 뜻깊게 보내자 해서 직장인들이 함께 모여서 335로 그렇게 봉사하자. 이걸 그냥 저희들에게 와서 약속을 하고 그게 실천을 하고 그러면 뭐 단체나 개인이나 어떤 식으로든지 참여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들어서 이번에 이제 또 경남도정의 도지사도 바뀌고 해서 그분을 필두로 해서 다양한 재능을 나눠보는 그런 것들 1단계로 올해 원년으로 추진해보고 내년에 그걸 평가해서 2단계 또 그 다음 해에 또 보완해서 3단계 이렇게 하면 우리 경남 전역에 어떤 도민 한 명 안 하는 사람이 있겠나. 네. 그런 것들이 100%까지는 목표는 아니지만 적어도 도민의 반 정도는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그런 문화로 확산하는 것이 저희 소원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센터장님을 만나보니까요. 주위를 조금 유쾌하게 하는 그런 재능을 가진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하신 게 조금 이해가 되는데요. 예.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 네. 센터장님께서는 이렇게 자원봉사에 힘을 좀 실게 된 계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사실 여기 오기 전까지는 제가 봉사한다는 개념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당연히 제 할 일을 하고 있다, 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작년에 이제 이태석 신부님이라고 네. 그 신부님이 정말 외지에 가서 정말 순수하게 전적으로 자기 인생을 그렇게 내놓고 사는 분들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저는 감명을 되게 많이 받았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 어떤 한국에 와서 선교하셨던 한 외국인 여성분을 통해서 저는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구나. 살고 싶다. 저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자신의 삶보다는 남을 위한
그런데 관심을 가지는 삶이 저렇게 평생도록 아름다울 수 있구나 하는 걸 보고 네. 저도 좀 그분처럼 살고 싶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활발하게 저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 개인은 왜냐하면 관리자로 와 있다 보니 아무래도 제가 봉사하는 일보다는 남이 하도록 격려하거나 독려하는 일이 더 지금 저의 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은 많이 아쉽습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자원봉사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자원봉사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도 또 있는 것 같고 또는 지금은 여유가 안 돼서 또는 시간적이나 돈이나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시면서 먼 훗날 여유가 되면 하겠다 하는 분들을 제가 볼 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이유야 다 있겠지만 그때는 좀 늦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할 수 있는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충분히 살지 않으면서 미래를 어떻게 계획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선택을 하시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야지 하고 미루는 계획 말고 지금 바로 실천에 옮겨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인터뷰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원봉사란 말 그대로 내 스스로 내 의무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게 많고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에게 자원봉사활동이란 두 번째 직업이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직업은 저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통해 만족감을 주지만 두 번째 직업인 자원봉사활동은 나눔과 사랑을 통해 행복이라는 만족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농사 짓네 보이소. 내가 희생함으로 해서 상대방이 조금 잘 될 수 있고 내가 희생을 함으로 해서 상대방이 결국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고 모든 걸 이제 그런 걸 시키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심 없이 어떤 대가 바람 없이 국민의 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간에 봉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나 이 나눔이라는 걸 알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눔의 배움을 통해 스스로를 다져가는 시간. 누군가에게 사랑과 마음을 베푸는 것이 자신을 더욱 성숙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더욱 살기 좋은 우리네 삶으로 이끌어간다. 봉사는 복지사회의 자원이라는 말처럼 복지사회로는 제일인 경남이 되기를 바라본다. 그 따뜻한 마음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봉사의 나눔에 동참해보자. 오늘 우리네 만난 파워 인터뷰에서는 나를 위한 작은 행복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오히려 봉사자들이 더욱더 그 따뜻한 마음과 행복 그리고 힘을 얻어간다고 하는데요. 스스로 지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자원봉사 시간을 갖고 이 스스로의 삶의 쉼표를 한번 찍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조금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따뜻한 마음을 지금 바로 한번 내밀어보는 용기도 한번 가져보시고요. 오늘 우리네 만난 파워 인터뷰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